와우, 자전거 스피드가 빨라졌다. 안녕하세요. 덕스바이크의 덕스비입니다. 오늘은 허브 정비를 해보겠습니다. 엘파마 V4000 모델입니다. 그리고 허브 모델 이름은 FHTX505입니다. 우선 타이어를 자전거에서 분리해줍니다. 타이어 분리는 저의 이전 영상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스프라켓을 분리하여 주십시오. 스프라켓 홀더와 리무버를 설치하시고 이렇게 아래로 힘을 딱 주시면 쉽게 분리가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희 에피소드 9번 스프라켓 영상에 스프라켓 분리와 점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그럼 뒷바퀴 허브축을 분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타이어를 자전거와 같은 방향으로 세워주시고 오른쪽에서 나오는 부품은 오른쪽에, 왼쪽에서 나오는 부품은 왼쪽으로 두시면 됩니다. 지난번 소개시켜드린 자석 못 접시를 활용하시면 부품이 자석에 붙어 잃어버리지 않고 편리합니다. 이렇게 허브 스패너와 플라이어 등 집에 있는 간단한 공구를 이용해서 분리해 주시면 됩니다. 축의 반대편을 고정해 주시고 렌치로 너트를 풀어 주시면 하나씩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베어링은 자석을 활용해서 빼내 주시면 됩니다. 너트, 폭이 넓은 와샤, 베어링 콘, 그리고 양쪽에 베어링과 엑셀축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볼 베어링 개수를 잘 확인해 주십시오. 양쪽에 각각 9개입니다. 우선 부품을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이렇게 닦으시면서 베어링 볼과 허브 축, 그리고 베어링 콘의 베어링이 닿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마모가 되었거나 또는 볼이 손상이 된 경우는 볼을 별도로 구매해서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콘 부분이 손상이 되었을 경우는 X축 자체를 교환해 주셔야 할 수도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허브 몸체도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볼 베어링이 들어가는 베어링 컵 부분을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X축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렇게 티슈를 넣어 나무젓가락 같은 것으로 청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볼 베어링이 들어가는 베어링 컵 부분은 좀 더 관심있게 봐주십시오. 혹시 끓김이나 손상이 있는지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시 조립을 해주겠습니다. 작업 전에 타이어가 움직이는 것을 잡기 위해 집에 안 쓰는 세숫대야 같은 것을 받침으로 쓰겠습니다. 볼이 들어가는 베어링 컵 부분에 그리스를 충분히 발라 볼이 흘러내리거나 빠져나오지 않도록 해줍니다. 너무 강한 자석은 볼이 잘 떨어지지 않으니 십자 드라이버 앞의 약한 자성을 이용해 볼을 하나씩 넣어주겠습니다. 정리는 이렇게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넣어줍니다. 베어링이 중간에 빠지거나 떨어질 수 있으니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정확한 베어링 개수만큼 넣어주시면 됩니다. 9개씩 넣어주겠습니다. 베어링 컵과 베어링 콩 부분에 그리스를 발라줍니다. 축을 넣어주시고 한쪽을 잡고 순서대로 좌우 정확하게 체결해 주십시오. 참고로 반대로 체결하면 바퀴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경험담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격이 없으면서 바퀴가 잘 돌아가는 범위에서 체결을 하셔야 합니다. 너무 강하게 좋으면 바퀴가 잘 돌지 않고 너무 약하면 바퀴에 유격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바퀴가 잘 돌아가면서 유격이 없을 만큼 좋아져야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체결하시고 QR을 넣어서 한번 돌려보시고 부드럽게 잘 돌아가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바퀴를 잡고 흔들어 유격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바퀴가 잘 안 돌아가거나 유격이 있으면 다시 처음부터 해줍니다. 몇 번 경험이 필요합니다. 사진처럼 요즘은 허브에 실드 베어링이 들어있는 모델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굳이 열어서 실드 베어링 정비를 하기보다는 실드 베어링만 교체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드 베어링 정비는 잘못하면 성능이 더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허브가 잘 돌아가지 않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드 베어링을 교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격도 비싸지 않고
잘못 정비하면 유격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드 베어링은 체결을 위한 특별한 공구가 필요합니다. 그럼 앞바퀴 허브를 분해해서 정비해 보겠습니다. 모델은 HBTX505입니다. 뒷바퀴와 같이 분해를 하시면 너트, 베어링 콘, 베어링, 앞바퀴는 각각 베어링이 11개입니다. 그리고 엑셀축으로 분리가 됩니다. 분리된 파트를 모두 닦고 다시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유격이 없으면서 바퀴가 잘 돌아가도록 도와줍니다. 렌치와 몇 가지 간단한 공구만 있으면 쉽게 분리할 수 있으니 집에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허브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14mm, 15mm, 17mm 렌치가 있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구가 없어도 플라이어와 스패너를 이용해서 분리가 가능합니다. 허브 베어링에 그리스 작업만 잘 해주셔도 스피드가 훨씬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허브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허브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허브는 회전을 위한 부품이며 빠르게 회전할 수 있는 능력이 좋은 허브의 기본 조건입니다. 물론 허브만 좋다고 회전력과 스피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구동계 부품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그 결과로 빠른 회전력을 비로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허브 정비는 언제 해주면 좋을까요? 허브가 잘 돌아가지 않거나 평소보다 스피드가 안 난다고 생각되면 해주시면 됩니다. 허브 안에 그리스가 마르거나 오염이 되면 베어링과 하우징까지 손상이 되고 결국 스피드가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신선한 그리스를 다시 주입해 주셔야 합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허브 정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비시즌을 활용해서 정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스피드에 영향을 주는 허브 정비를 간단하게 해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